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가덕도 신공항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명지 오션시티입니다. 이곳에는 총 12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요. 각각의 매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퀸덤입니다. 퀸덤은 총 3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도시라는 컨셉에 맞춰 에디슨, 링컨, 아인슈타인 등으로 단지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영어 도시라는 컨셉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아파트 내의 상가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구매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이 손님을 상대로 과자 만드는 실습 및 놀이 등을 제공하여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문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에디슨 타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입주한 에디슨 타운은 녹산공단으로 통하는 신호대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인데요. 총 65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디슨 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단 녹산선 지하철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라는 점인데요. 오션시티 전체의 역이 한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 타운의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링컨 타운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 시기는 2009년이며 세대수는 총 1100세대 정도로 역시 다양한 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링컨타운의 매력은 단지 내의 상권 인프라가 오션시티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중형마트, 파리바게트부터 카페, 문구점, 분식점 등 필요한 상점이 대부분 입점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이곳의 여유로움과 편리함은 꼭 임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퀸덤 단지는 바로 아인슈타인 타운입니다. 2009년에 입주하여 총 1100세대 정도로 구성된 이곳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되는데요. 첫째는 바로 초품화 단지라는 점입니다. 퀸덤 단지들은 모두 명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모두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아인슈타인 단지 내에 명어초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중심 상가 및 기적의 도서관과 근린공원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단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두산 이브 포세이돈입니다. 2013년에 입주하여 오션시티 내에서는 신축에 속하는 편이며 총 1250세대 정도로 단일 단지 기준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은 바로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오션시티 내에서는 추후 말씀드릴 롯데캐슬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 점은 실거주뿐 아니라 외지인들이 투자할 때도 플러스가 되는 점인데요. 브랜드 아파트라서 좋은 예로는 최근 10년차 하자 보증으로 외벽 및 내벽 페인트를 건설사 전액 부담으로 새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비를 통해 페인트를 새로 하는 다른 단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오션시티 내의 외관 모습은 해당 아파트가 가장 신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부분 30평 이상인 단지가 많은 오션시티 내에서 몇 안 되는 20평대 후반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인생의 첫집 또는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수가 가장 많다는 것과 동 간격이 넓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네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가 멀다는 점인데요. 가까운 명어초가 아닌
먼 오션초를 등교해야 하기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께선 참고 부탁드리며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엘크루 솔마레입니다. 2014년 말에 입주하여 오션시티 내에서 가장 신축인 이 아파트는 총 480세대로 30평부터 40평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은 무엇보다 외관이 예쁘다는 점인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갈색 지붕과 베이지 느낌의 외관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으며 햇살이 좋은 날에 단지 내를 걸으면 집이 아닌 휴양지의 리조트에 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선 꼭 임장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1, 2층에는 별도의 테라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가장 외곽에 위치한 동은 오션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층고 제한으로 세대수가 작다는 점과 두산 이브와 마찬가지로 오션초등학교를 배정받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등하교하기엔 먼 느낌은 살짝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2008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션시티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다음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 위치한 명호초등학교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산 이브와 솔마레의 경우 초등학교가 조금 먼 것이 단점으로 보이셨다면 해당 아파트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상가와 가깝다는 점입니다. 오션시티는 모두 평지이며 외곽에 위치한 단지들도 중심상가까지 10분 내외이기에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거주 측면에서 중심상가와 가깝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해당 아파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탑층에 복층 테라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션시티 내에서 유일한 복층 테라스를 보유한 아파트이기에 펜트하우스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위치상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가 많지 않으며 지상에 주차를 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한신 휴플러스입니다. 2014년에 입주하여 오션시티 내에서 신축에 속하며 총 840세대 정도로 오션시티 내에서 귀한 20평대 후반부터 30평대 중반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마레와 마찬가지로 층고 제한이 걸려있는 곳이기에 단지 내를 걸으면 아늑함과 휴양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곽에 있는 동은 영구 오션뷰를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중심상가와도 가깝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이며 오션시티 단지 중 유일하게 무인 택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다만 동 간격이 다른 아파트보다 여유롭지 못한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롯데캐슬입니다. 2008년에 입주하여 1120세대 정도로 구성된 이곳은 오션시티 내에서 두 번째로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1군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탑5 안에 드는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외지인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임은 분명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유명한 브랜드답게 단지 내 조경이 예쁘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특히 연말이 되면 각 단지별로 예쁜 조명을 설치하곤 하는데 모든 단지 중 롯데캐슬이 가장 예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중심상가와 가깝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보 5분 내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수가 작은 점과 지상에 주차를 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삼정 그린코아입니다. 2014년에 입주하여 오션시티 내에서 신축으로 속하며 약 600세대 정도로 오션시티 내에서 귀한 20평대 후반부터 30평대 후반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은 많은데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맛집으로 가득한 행복마을과 가장 가깝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외식 대신 배달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이들과 가벼운 소풍을 하기에 적합한 근린공원과 가깝다는 점이며 바로 앞에 위치한 남명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기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좋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세대별 개별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짐이 많은 세대에게는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동 간격에 여유가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엘크루 블루오션입니다. 대장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인데요. 해당 단지가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명지오션과 국제를 통틀어 유일하게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46평부터 주 세대 평형인 54평, 그리고 70에서 80평대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지는 2012년에 입주하여 4, 5, 6단지로 구분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녹산공단 및 주변 사업소의 사장님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그럼 1, 2, 3단지는 어디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엘크루 단지가 아닌 퀸덤 단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영조주택에서 앞서 말씀드린 퀸덤 단지를 1차로 구성하였고 2차로 이 단지들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퀸덤 1차 단지들이 입주 완료한 2009년 이후 2010년에 안타깝게도 영조주택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건설에서 이곳 시행사로 선정되어 엘크루 블루오션 단지를 조성하였는데요. 당시 2차 단지들의 공정률이 70% 이상일 때 넘겨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에 퀸덤 마크가 있고 영어도시 컨셉에 맞게 영어 방송이 나오는 등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 단지별로 매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4단지의 경우 400세대 정도로 54평이 주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단지의 경우 남명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 위치한 행복마을과 외곽동은 오션뷰가 나온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54평이 주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션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해 있기에 초품화 단지로 분류되며 중심상과도 가까운 것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단지의 경우 250세대 정도로 40평대 후반부터 50평대 중반까지가 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단지 내에 허브 유치원과 서명중학교가 새로 공사 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션시티 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상가의 경우 계획도시답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답게 병원, 학원부터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점 등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5일장이 열리는 장소도 두 곳이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시장의 정다운 모습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션시티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갈매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매길은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와 길을 결합한 합성어인데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산책 도보길이며 그중 명지 오션시티의 갈매길은
약 1시간 정도의 산책 및 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갈매길의 옆에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로서 갈매기나 오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로 우거진 숲길도 조성되어 있기에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는 잠시 숲길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내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엘크르 블루오션 6단지 내에 공사 중인 서명중학교는 2022년부터 개교 예정이며 특수학생 교육기관인 부산한솔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곳 중 하나인 허브 유치원을 소개해드리자면 총 사업비 46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 2022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전체 24학급으로 구성되어 전국 최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치원동과 체험동 등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체험동에는 각종 체험실과 전국 최초의 유아 전용 실내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명지 오션과 국제에는 유치원 대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브 유치원이 개원하게 된다면 오션시티 전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의 도서관과 근린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은 명지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이 아닌 키즈카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로 앞에 위치한 근린공원 역시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 모습과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앞으로가 기대되는 곳을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부민병원에서 2010년에 부지만 매입하고 빈터로 남겨놓은 곳이 있는데요. 아직 소문만 무성하고 확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강서구의 인구 증가가 전국 최대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또한 강서구 내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권 최초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 중인데요. 2021년 예산 추정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2024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기에 앞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명지 오션시티 곳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스몰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